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려면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지구가 아닌 화성에 제한된 조건 하에서요. 우리가 식민지를 만들고 사람들을 보내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근의 과학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봐요.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싶다고요? 글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성은 태양에서 4번째 행성이고 태양계에서 7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이 외로운 붉은 행성은 우리 지구와 매우 유사해요. 게다가 끝없는 사막이 되기 전에는 지금의 지구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만 년 전에는 물, 바다, 식물,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생명체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 모든 멋진 것을 다시 돌려놓으면 좋을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화성 식민지화에 대해 이야기해 온 것도 당연합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자신들이 제안한 행성 간 우주선이 100명의 사람을 화성에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회사의 소유주인 억만장자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지속적으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선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사실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아요.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전에 엄청난 방사능 노출, 독성 토양, 낮은 중력, 낮은 온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실제로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려면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어쨌든 사고 실험으로 마침내 화성을 식민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봐요.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다른 행성에서의 생존을 위한 최소 정착민수라고 해요. 저자는 프랑스 보르도 국립폴리테크닉 대학교의 장 마크 살로티 교수입니다. 그의 논문은 사이언티픽 리포트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연구는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할까? 이 식민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하며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려면 정확히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 이 모든 질문에 답해봅시다. 이제 멋진 미래로 이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글쎄요, 사실 끔찍한 미래예요. 살로티는 그의 연구에서 지구의 생명체가 어떤 재앙적인 사건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성이나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이죠. 이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안타깝게도 지구로부터의 보급품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심지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식민지는 어떻게든 스스로를 지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미 많은 문제를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식민지 사람들이 얼마나 잘 협력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시간과 자원을 제대로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다른 인간의 일을 끊임없이 망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화성으로 도망쳐야 했던 것도 그들의 잘못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점을 무시하더라도 조직 문제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원을 추출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할까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식민지의 초기 자원과 장비가 많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인적 요소는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요. 이 경우 살로티는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2가지를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수학 방정식의 변수에 해당해요. 첫 번째는 지역 자원의 가용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물, 산소 및 모든 종류의 유용한 화학 원소를 의미하죠. 이 자원은 어떻게든 채굴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생명 유지, 농업 및 산업 생산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세미나에서 연구되고 보고서와 책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식민지는 운이 좋아요. 덕분에 우리는 식민지에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에서 가스를 추출하고 토양에서 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화성에서는 철, 유리, 심지어 유기화합물과 같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화성 주민들이 사용할 장비의 수명입니다. 도구가 고장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재료를 구해야 합니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 능력, 즉 작업 속도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의 구체적인 목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도구를 만드는 거요. 이 모든 것은 제 시간 내에 충분한 양으로 생산되어야 해요. 살루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공유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성에서 생존하려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해야 할 거예요. 식수, 산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직접 찾거나 구축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 마션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봤어요. 이 작업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에요. 물론 맷 데이먼이 아니라면 말이죠. 따라서 놀랍게도 상당히 큰 식민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크게 분산됩니다. 각 사람은 더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덜 피곤해지고 결과적으로 작업의 효율성과 속도가 증가하죠. 바로 여기서 공유 요소가 작용합니다. 이제 이 숫자를 계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지으려면 몇 명의 인원이 있어야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작업을 최대한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요구, 사용 가능한 자원, 날씨와 같은 임의의 것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몇 가지 수학적 함수를 사용하여 추정하고 계산할 수 있어요. 살루티는 그의 글에서 이러한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직접 읽어보세요. 그는 일반적으로 이 숫자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영역을 설명합니다. 그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계 관리, 에너지 생산, 산업, 건물, 인적 요소. 인적 요소에는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 스포츠, 게임, 음악 등이 포함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식민지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잘 협력할 것인가 라는 2가지로 귀결돼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계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 살루티는 화성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하려면 최소 110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자급자족 문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우주선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울수록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항상 다른 인간의 일을 망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약 110명으로 고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건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여러 가지 가정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조차도 이미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해결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미래의 화성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 작업은 수십 년 또는 100년이 걸릴 수도 있죠. 따라서 최선의 해결책은 다른 행성을 정복할 수 있을 때까지 지구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